그래서 네, 그래서 아. 관중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여기가 제가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는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이고 토트넘이요? 네, 어. 제일 큰 경기장이 올드 트래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지성박이 뛰었던 아. 맨유의 홈구장이 제일 관객 수는 많이 한 7만 몇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더 큰 경기장이 있어요 영국에 웸블리 구장이라고. 퀸 네, 그거 그 했던, 공연했던. 네, 했던. 그리고 거기가 이제 축구는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는 무조건 거기서 하거든요. 아. 다른 데서 안 하고. 그러니까는 국가대항전이 있을 때는 웸블리 구장을 쓰고 국가대항전하고 FA컵인가요? 그 영국에 있는 1부, 2부, 3부, 4부 뭐 무슨 부 다 필요 없고 그냥 계급장 뛰고 붙는 리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1등을 가리는 그런 경기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경기도 결승전은 그 웸블리에서 하고 콘서트 웸블리에서 하고. 그 경기장이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이제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주 경기장이니까 우리 잠실 경기장 같은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경기장이 있고 그 관객 수 대비 제일 큰 경기장은 올드 트래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트넘 구장인데 여기에 가보면은 구장이 긴 쪽은 대칭으로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면은 긴 쪽에서 보통 선수들이 입장을 하잖아요. 네. 허리 부분에서 경기장 중앙선 있는 데서 이제 경기장 선수들이 입장을 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락커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계석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긴 쪽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대칭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어느 경기장이나 마찬가지고 매스를 봤을 때는 대칭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골대가 있는 북쪽과 남쪽이 여기는 상당히 비대칭적이에요. 이 경기장은. 어느 경기장이요? 토트넘 경기장. 토트넘이 왜죠? 그게 홈팀 팬들을 위해서. 와. 그래서 북쪽이 어웨이팀 골대고 남쪽이 이제 홈팀. 근데 이제 어디서 선축을 할 거냐는 그 동전 던져가지고 정하는 건데 일단은 원정팀은 북쪽에 응원석을 차지하는 거고 홈팀은 무조건 남쪽. 그럼 남쪽이 더 큰가요? 남쪽이 훨씬 길어요. 길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경기장에 가보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층 구분이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층 구분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무슨 VIP니 무슨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갖다가 심잖아요. 근데 여기 사우스는 그게 없어요. 하나로 쭉 올라가.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차별이 심하구만. 엄청 심해요. 홈팀 스텝이 없이 하나로 쫙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훨씬 뒤로 길게 빠지게 돼 있죠. 네, 쫙 빠져 있죠. 그리고 머리 위로 올라오는 그 스탠드가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박스나 그 VIP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룹들이 모여 있는 게 단층이 없으니까 더 있어 보이잖아. 그러겠네. 이 층이 없어지니까. 네. 거기서 그 옛날에 우리 왜 태극기 태극기 이거 태극기 위에서부터 올리고 내려오는 거 하면 뭐. 장난 아니겠네. 그런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무슨 카드 섹션이나 그런 걸 할 때도 항상 사우스 스탠드 그쪽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지붕 꼭대기에 그 황금 닭이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투명판으로 그 지붕이 돼 있는데 거기가 경기장이 훨씬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붕의 깊이도 상대적으로 훨씬 깊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리도 더 커지겠다. 소리가 훨씬 커지죠. 엄청 네. 길게.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기는 사우스 스탠드는 꼭대기는 막 한 50파운드, 60파운드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즌 티켓 갖고 있는 골수 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히 우통벗고 응원하는데요. 거기는 치킨 뜯으면서. 아니 여기는 치킨 뜯으면 안 되지. 그거 알아요? 여기가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술을 못 피쉬앤칩스밖에 뭐고 더 있겠어? 경기장에서는 술을 못 마셔. 그 닭 밑에서. 그 경기장 밑에서 치킨 뜯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음식은 먹는데 술은 그 치킨을 먹으면 또 이제 개욕 먹겠죠. 맥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술은 영국은 기본적으로 경기장에서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서 홀리건들 때문에. 네, 맥주도 안 돼요. 근데 그 분데스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얘네 리그 하는 거 보면은 애들이 관객석에서 맥주 마시면서 하거든. 근데 개 뺑판 치고 막. 근데 영국 리그는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얼마나 깽판을 쳤으면 그거를 못 마시겠겠어. 그런데 그렇게 쫙 이어져 있고 꼭대기 있고
지붕이 더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진짜. 완전히 압도를 하는 거예요. 우통복구 어웨이 팀은 진짜 꽹가리를 쳐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는 우통복구 야. 미쳐라 소리 지르는 이 몸에 털 많은 아저씨들이 거기서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스테디움을 비대칭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홈팀의 그 소리가 선수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비대칭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게요. 완전히 비대칭으로 돼 있어요. 재밌다.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뭐 이게 구단 측의 요구였겠죠.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은 뭐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동그랗 대칭일 거라 생각하고 동그랗게 걸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왜냐면 이게 스테디움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엄청 많은 관중을 다뤄야 된다는 점 하나랑 그죠. 기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잡한 구조체를 기둥 없이 만들려면 제일 좋은 건 대칭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너무 비싸서 기둥불이 뽑힌 거 아닐까? 많이 뽑혔죠. 이거 하면서 많이 뽑혔어 뽑히기. 그래서 없는 거 아닐까? 대부분의 경기장들은 동그랗게 네. 반으로 갈라갖고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효과를 위해서 이거를 비대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토트넘뿐만 아니고 다른 구장도 비대칭인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 이 치사한 구장인데 이 구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되게 약간 홈팬들을 위해 영리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짓는데 1 빌리언 파운드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죠. 그리고 그 관객석하고 구장하고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도 이 사우스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한 5m가 좀 안 되고. 그럼 정말 가까운 거네요. 정말 가까워. 반대쪽은 한 7m? 한 거의 8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벌써 거리도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고. 아니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 새끼가 제정신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랬어. 그때 갔다 오셨을 때 얘기해 주셨을 때 무슨 VIP석 같은 데 들어가셨다고요. 그거는 거기 중앙선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 미디어 박스들하고 경기장 긴 쪽에 다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는 거기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경기장 저 꼭대기에서 봐도 그 경기장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골이 터졌을 때 진짜 개 난리를 칠 수 있는 데가 딱 거기잖아요. 골대 뒤잖아요. 그러니까 골대 뒤에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미디어 박스에서 뭐 이렇게 럭셔리한 음식 먹으면서 보면은 그 좋긴 좋은데 정말 재미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 내려가서 옷장 까고 현장감 느끼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우스 스탠드가 티켓 값이 상대적으로 싸긴 한데 정말 구하기가 힘들군요.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4시 갔을 때 4명이 같은 자리를 같이 4명이서 같이 앉는 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옵션이 별로 없었어. 그러겠네. 그래서 이 끝에 가서 이거 보면은 또 다른 맛일 거예요, 확실히. 따로따로 거기 털 많은 형들이랑 어깨동무하고 그렇지. 그러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목표가 그 사우스 스탠드에 한번 앉아보는 거. 거기에 가가지고 이 광인들은 어떻게 축구를 보나.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건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단차이가 있으면은 그 단차이가 있는 데를 서큘레이션으로 쓰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단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차이가 없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씰 있는 중간중간에 엑싯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대칭이면은 쉬웠을 텐데 그걸 비대칭으로 만드느니라고 그런데 좀 신경을 썼죠.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북쪽하고 남쪽은 외관 차이도 확실히 그런 서큘레이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죠. 여기가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그러니까는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이 블루칼라들이 주말에 가서 볼 수 있는 경기의 티켓 프라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 굉장히 티켓들이 비싸잖아요.
진짜 비싸거든. 얼마 정도 해요? 그러니까는 싼 데는 구하려면은 50파운드, 60파운드에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꼭대기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꼭대기에서. 근데 제가 봤던 것들은 그거에 거의 한 10배 가까운. 500파운드 이 정도. 500파운드까지는 안 했고 음. 그거보다는 좀 적었는데. 근데 이게 이 구단주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비즈니스맨. 낭만 축구라기를 하기보다는 그 비즈니스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섹션별로 너무나 잘 나눠가지고 그 티켓이 어떤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퀀스조차도 쉽게 말해서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믹하고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 탈 때처럼 느끼는 그 이질감 있잖아. 네.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티켓에 뭐 이게 섹션하고 넘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각 섹션별로 들어가서 스캔을 하고 들어갈 때 그 경험조차도 내가 어느 티켓을 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스 스탠드에 50파운드, 60파운드짜리는 그냥 찍고 들어가가지고 계단 겁나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자리 우리가 갔던 데는 들어가는 터널이 따로 있고 가서 앉아서 라운지도 따로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해프타임 때 브레이크 하는 데도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화가 돼 있거든요. 이 6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이 경기가 시작할 때 만약에 오후 2시 경기다. 그럼 오후 2시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보통 늦어도 1시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점심 먹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점심을 먹이고 먹이는다기보다는 점심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 술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술을 이빨에 땡기고 오겠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래서 그 코너에 그 비버 브루어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네고일티에서 딱 때리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들어가는 시퀀스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의 레벨들도 다 달라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기 봤던 게 미디어 박스 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450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400파운드가 넘는 티켓이었어요. 1인당.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 것부터 진짜 첫 경기도 그랬지만 마지막 경기는 더더욱 그랬어. 그거는 완전 미디어 박스 프라이빗 룸이었었다 보니까. 여기가 미디어 박스? 아니요, 거기는 또 스카이 라운지라고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간 데는 어디냐면은 그 스카이 라운지를 통해서 따로 안내를 받아서 가는 데예요. 그래서 가면은 엘리베이터도 따로 타. 우리만 타는 거야. 다른 관객들이랑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그리더가 있어. 어서 옵쇼 하면서 딱 이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안내를 딱 해줘. 그런 시퀀스들이 다 있고 거기를 가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VIP 라운지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벽이 이게 와인 셀러처럼 쫙 이렇게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다가 해프타임엔 거기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케이터링이 들어오거나. 여기요? 중간이 아니고요. 내가 앉았던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 전광판 있는데 이 코너 옆에 전광판 옆 코너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대각선으로 경기장을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근데 실제로 관객들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안 느껴지지. 그치. 글래스 박스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그 안에 TV가 중계를 해주는 TV가 있거든. 그래서 그 소리 듣는 게 다고. 현장감은 좀 떨어지죠. 현장감은 확실히 떨어지죠. 근데 약간 오징어 게임의 그 위에서 글래스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식의 그런 룸도 있고 내가 경기를 보러 간 날 박지성이 손흥민 경기를 보러 왔었어요. 근데 그 보통 거기에 VIP 컨퍼런스 룸처럼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간에 그 단 차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박스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기업들이 시즌별로 사는 그런 박스들. 그러니까 사실 구장 입장에서는 그거 세일즈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테디움 디자인은 잘 된 거야. 여기에 굉장히 미디어 박스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은 정말 호텔 스위처럼 이렇게 딱 해놓은 데도 있고 거기 뭐 쇼룸 같은 데가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보여주거든.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해프타임 때 경기장에서 술 마시는 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아, 거기는 마실 수 있는데 마실 수 있는데 경기장에서 술 마시는 게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 중에도
관객석에서 술을 마시면 경기장에서 술 마시는 게 보이잖아요. 안 되잖아.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컨퍼런스 룸들은 커튼을 내려버려. 술 마시고 싶을 때. 대박.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룸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이 우리 술 마시게 커튼 좀 내리지. 그러면은 리모컨 딱 누르면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렇게 운영이 돼요. 헐. 그러니까 박지성이 그날 그런 룸에서 그 경기를 봤더라고. 그래서 눈만 좋았으면 박지성도 만날 수 있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박스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박스들까지 가고 나가는 데의 그 익스피리언스. 네. 이거는 정말 아까 비행기에 비유를 했지만 정말로 그거랑 정말 유사해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들은 들어가고 그 익스피리언스들이 있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고 그걸 또 그리러가 데려가고 그렇지. 그런 경험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고 그치. 느낄 수 있게. 그렇지. 근데 그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안 보여.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잔디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때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위아래로.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는 자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그렇게 같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미디어 박스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선수들이 라커룸에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터널이 있거든요. 그 이제 터널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터널 밑에 프라이빗 룸들이 또 있어요. 오. 그 선수들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장하는데 옆에 유리박스로 돼 있는 프라이빗 룸이 있어. 거기는 선수들이랑 같이 하이할 수 있는 거야. 할 수가 있는 거야. 와.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경기를 딱 시작을 하면은 선수들이 앉아 있는 그 벤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 벤치 뒤는 저기 가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사실 가족석들이에요. 가족석. 그 가족이나 친구들, 자기가 초청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딱 가서 앉을 수가 있는 선수들 가까운 자리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글래스 박스가 있는데 그 글래스 박스는 선수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유리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운만 좋으면은 가서 손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의 다양성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엄청나게 돈을 쪽쪽 빨아내더라고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엄청나게 그러니까 신경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구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그라운드 레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일반 티켓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맥주도 사 먹고 뭐 그럴 때가 맥주 못 먹는다며. 그러니까 해프타임 때 때는 먹을 수 있어요. 경기장에서 안 보이니까 밑에 내려가서 씰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보이잖아. 경기장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경기장에서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해프타임에는 내려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맥주를 갖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장에 못 들어가는 거야. I see. 마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해프타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맥주가 쫙 세팅이 돼 있어. 근데 거기는 내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 네. 일반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엘리베이트 돼 있는 티켓을 산 사람들이 한 20% 되고 나머지 80%. 68에 48, 그럼 48,000명이에요. 48,000명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싸우면은 얼마나 나한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까. 그러니까는 거기는 진짜로 해프타임 때 완전 왁자지껄 시장통이 되는 거야. 거기는. 시장통 정도가 완전히. 근데 우리는 되게 여유 있게 우리를 위한 맥주가 딱 준비돼 있잖아. 그래서 딱 마시고. 돈이 좋구만. 완전히 그거 완전히. 근데 맥주 값도 포함해요? 아니면 따로? 포함이에요. 오. 포함. 그거 다 포함이에요. 나 그런 거 좋아. 포함돼 있는 거. 그 맥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달라는 거 다 줘요. 샴페인 막 이런 거. 샴페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프리미엄 붙는 것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맥주는 다 포함이에요. 가시면 야 커튼 쳐 말면서 경기네. 안 올라가. 근데 이 경기장이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완공이 돼가지고 처음 뭐 이렇게 완공이 되면 항상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호텔 했을 때처럼. 네, 그런 것처럼 뭐 프렌즈 앤 패밀리처럼 소프트 오프닝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거가 몇 번 있은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구단의 경기장이었으니까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정식 경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식 경기를 이제 토트넘이 처음으로 이제 홈 경기를 치르는 날. 그날 이게 새로 지어진 경기장에서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를 하는데 첫 골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그걸 누가 넣었을 것 같아? 손흥민? 손흥민이 넣었어요. 진짜? 그 골을. 그럼 이 경기장 지어진 게 그럼 얼마 안 된 거예요? 2019년. 네, 오픈을 했으니까. 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때가 구단에 간지 4년 차인가 5년 차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피셜 그러니까 새 구장에서 해가지고 오피셜 첫 경기를 한 첫 골을 손흥민이 대박. 넣었다. 근데 팬들이 좋아할 만하겠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2019년이었으니까 그게 그러네. 그래가지고 2019년 4월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적자겠네 또. 그래가지고 되게 경기장 딱 오픈하고서는 처음에 2년 정도는 그 경기장을 제대로 못 썼으니까 손해가 막심했겠죠. 이거 짓는데 1빌리언이 들었는데. 1빌리언이 얼마지? 1빌리언 파운드였으니까는 1.2 빌리언 달러. 그러면은 1조 넘는 건가? 대략 그러겠네요. 물론 환율은 모르겠지만 뭐 1대1로 경기장 치면은 1조가 넘는 경기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그때 런던 갔다 오고 나서 축구 뭐 가자 런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기해 줬었는데 라커룸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홈팀하고 어웨이. 근데 여기가 뭐 단순히 그것만 하는 이 프리미어 리그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NFL도 하고 1년에 2번인가를 해요. 정식 경기를 여기서. 그것도 하고 뭐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비 종교의 그 무슨 결혼식? 합동 결혼식.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이벤트. 그거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많이 하죠.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라커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토트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선수들이 쓰는 전용 라커룸이 따로 있고 그 라커룸은 다른 스포츠 팀이 와도 못 써요. 그거는 절대로 NFL이고 헤랩이고 뭐 와도 그 라커룸은 토트넘 홈구장에 그 경기들만 그 선수들만 쓸 수 있는 라커룸인 거고 다른 경기들을 뭐 NFL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와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쓸 수 있는 라커룸은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선들을 무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야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봐요. 일반 경기장 을 들어가서 나오고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경기가 이루어지고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도 세퍼레이트 해야 되고 그리고 티켓 티어들이 또 있으니까 일반석, 조금 뭐 비즈니스, 그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또 나누려면 거기에 또 레이어가 얹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설계한 사람 머리 터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경기장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레이어들이 사람들의 있는. 동선과 약간 그쵸.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그런 것과 뭐 완전히 퍼즐 맞추듯이 진짜. 제가 올해 말에 잠시 했던 프로젝트가 한 대학교에 미식축구팀이 그 경기를 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길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이 미국 미식축구의 경험이 없는 한국인으로선 그 길 꽃이라도 깔아주랴? 뭐 이런 건데 나보기가 역겨워.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로마에서 전쟁 나갈 때 그것들한테 글래디에이터들 나갈 때 그 시민들이 꽃 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피모 대학이었는데 그 학교의 그 펜서가 그래요. 그 로고가 맞아요. 근데 피모 대학. 근데 거기 그 학교의 그 로고가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캐치프레이즈가 헤어 펜서인가? 헤일 투 핏. 헤일 투 핏. 그러니까 헤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거 딱 있고 정말 이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 대학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길까지 팬들이 와서 와 해주면은 걔네들이 그 미식축구 옷 이렇게 두껍게 입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 잠깐 그 이벤트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 구조물들 막 하는 거야. 그거 디자인하는 거 잠깐 했었거든요. 그게 됐어요? 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 잠깐 쓰고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왜 그런 장치 디자인 만드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갖고 이제 제가 한 일은 이제 그 구조체 그거 해주는
그거였고 이제 그래픽 팀이 붙어서 그걸 이제 왜 뭐 거기 이제 여기다 펜서 대가리 넣어주세요. 네. 뭐 여기다가 뭐 헤일핏 뭐 이거 네. 써주세요. 뭐 네. 이런 거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는 토트넘 거였어요. 경기장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의 경험까지 가는 그게 이게 엄청나죠. 대단한 네. 거예요. 지금 대학 팀이 그 정도인데. 그지. 프리미엄 리그. 프리미엄이 아니고 프리미엄. 나 프리미엄 주세요. 근데 경기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콘서트가 됐든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원 동원이 돼가지고 비인기 종목을 가서 봤든 간에 스테디움에 대한 경험들은 다 한두 번씩 있단 말이야. 있죠. 경기장, 주경기장이 됐든 뭐 체조 경기장이 됐든.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진짜?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동원도 안 돼봤어요? 네. 동원 안 돼봤구나. 대박. 진짜? 동원돼서 여러 번 가봤죠. 나는 상암 경기장에서 콘서트 투란도트 오페라. 오페라 공연. 진짜 경기장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오, 야구 경기장도 안 가봤어요? 이야. 신기한데? 이런 사람이 있었네, 한국에. 다 한 번씩은 그렇게 강제 동원돼가지고 막 가고. 저는 목동 살아가지고 아. 그 목동 경기장 자주 갔고 중학교 때는 이제 그 럭비 경기. 토트넘은 좀 궁금해서 가보고 싶긴 하다.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돈 때 많이 드는 것만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랑 동대문 그 야구 경기장 가서 야구 봤던 기억이 어렴풋나마 나는 되게 잠실 되게 경기장.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야구보로 잠실 경기장하고. 근데 이게 내가 여태 겪었던 그 스테디움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특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테디움 하나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가면은 야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면에 나는 그런 것들을 이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수없이 지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를 했을까. 엄청 복잡하고. 엄청 복잡한 기능적으로도 들어갈 것도 그러니까 많고. 그 네트워크들을 다 디자인하고 테스트 해보고 이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얼마나 길고 진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항상 꿈이 있죠. 이게 스테디움이라는 걸 나도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그런 그게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맨날 이런 것만 하다가 뭐 호텔 맨날 이런 거 하다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올까. 근데 그런 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단계의 것들이 패키지처럼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분명히 호텔의 어떤 그런 특성이 들어갈 텐데. 이 하스피탈리티 프로젝트의 그런 캐릭터들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게 다른 건 몰라도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축구 경기장들은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여름에 제가 뭐 필라델피아도 갔었고 텍사스에도 갔었고 거기는 이제 둘 다 NFL 구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동안 오프시즌 동안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 경기하는 걸 물론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와서 경기를 했지만 경기장의 경험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댈러스에 있는 거는 실내 경기장 그게 다였지. 내가 여기 가서 겪었던 그 경험과는 일단은 돈을 쓴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렇긴 하죠. 네, 티켓의 티어가 데려간 형님한테 지금이라도 다시 감사의 영상 편지라도. 근데 좀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슬픈 마음도 드는 게 그 축구를 향한 열정을 앞지르는 그 돈의 힘, 그걸로 차별당하는 그런 뭐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어쩐지 좀 약간 씁쓸한데요. 그러니까는 그 현지의 그 오래된 블루 칼라 시절부터 축구를 열심히 봤던 그리고 이 영국에 있었던 팀들이 프리미어 리그라는 걸 시작하기 이전부터 자기 동네에 있던 팀들을 응원했던 할아버지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젊을 때 갔던 그 축구 경기가 아닌 거라. 이게 자본이 들어오고 이게 점점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그 낭만 예전에 있었던 낭만 축구의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 그렇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니까. 그럼요. 이게 또 이제 이 구장을 새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스포츠 프랙티스 하는 데를 머지를 해서 그 회사가 그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 구장 하나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계를 해줬던 그 팀이 얼마 전에 벌점을 먹어가지고 강등을 당했어요.
강등을 당한 게 아니고 중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어. 벌점을 받아서. 아이고 이런. 그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내려간 게 아니고요. 네, 프리미어 리그 지금 시즌 중이니까. 아. 이게 왜 받았냐면은 이 팀이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런 규약이 있는데 그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라는 규약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수르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거든요. 내가 돈이 많어. 그래서 구단 운영하는데 빵꾸가 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돈으로 메꾸면 돼. 만수르처럼 돈 많은 사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다 데리고 와. 나는 돈 얼마든지 줘도 상관없으니까 다 데리고 와. 그러면 이 사람 지출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단 지출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경기를 운영을 하고 티켓 수익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수입보다 이 지출이 많으면은 벌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수르처럼 그렇게 만수르의 마인드로 팀을 운영을 못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거구나. 파이낸셜리도 너네 페어 플레이를 해라. 네? 근데 이 팀이 강등을 당한 이유가 그거를 위반을 한 거야. 왜냐? 이 구단이 경기장을 졌거든. 거기에 돈 엄청 썼구나.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는 수익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팀이 벌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어요. 벌점을 받으면은 랭킹이 떨어져요. 네, 이게 승점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기면은 3점, 비기면 1점. 근데 거기서 점수를 까는 거예요? 점수를 까는 거야, 거기서. 너네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10점 빡! 때리면은 그냥 쭉 떨어지는 거지. 그건 좀 다른 사례로 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억울하긴 그것도 하겠다. 파이낸셜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네, 그것도 그러니까 해야 돈을 된다는 뭐 거야. 본드를 받아서 그렇게 하든지. 올해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되니까 하고 올해는 요만큼 지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게 사실 뭐 페이퍼상으로 얼마든지 플레이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조약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만수르가 생각도 못했네요. 네, 만수르가 진짜 그렇게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들만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 쓸고 다니겠어. 딱 이러면은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네. 네, 그러니까 그런 나도 그건 규정이 있어요. 몰랐어요. 돈이면 장땡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업도 1 빌리언 파운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토트넘 하스퍼의 머니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본드도 받고 론도 받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파이낸셜 파트너를 끼고 해가지고 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이낸셜 이퀄리 파트너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들의 요구들도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테니까 1년에 뭣도 하고 뭣도 해가지고 이익을 몇 % 나한테 이상 보장을 해줘라.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티켓을 티어를 막 나누는 거야. 그냥 막 한 자리 남고 막 그러는 거는 막 50파운드, 60파운드 땡 처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글래스 박스에서 앉아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VIP 대접 받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티켓값 막 때려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낼 테니까 너네 투자해라. 그 대신 여기에는 이런 레스토랑도 만들어야 되고 저런 바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네가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산물이 이 경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개 지금 프리미어 1부 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는 새로 경기장을 짓고 있는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장을 하나 짓는다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빌리언이 들어가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2부 리그에 있다가 승격을 해가지고 1부 리그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막 1등을 하고 막 2등으로 막 그랬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2부 리그에 있던 사람, 이 팀은 저기 런던 시골에 있었던 개똥이네 소똥이네 철순의 영인의 집을 가로지르고 가야 경기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장에서 플레이를 하던 팀이 승격이 돼가지고 1부 리그로 가야 된단 말이야. 1부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돈이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얘네들이 제일 수익을 많이 갖고 오는 게 결국에는 티켓값도 티켓값이지만 중계권. 그럼 경기장이 영인의 철순의 개똥이네 소똥이네 집을 지나서 가는 경기장은 관객 수가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 그치. 경기장 높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경기의 뷰가 다 아이레벨에서
카메라가.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 올 시즌 승격돼가지고 1부 리그로 들어온 팀의 경기를 보면 홈 경기를 보면 카메라가 다 아이 레벨에 있어요. 경기가 다이나믹하게 TV를 봐도 다이나믹하게 읽히는 경기가 있고 그냥 아이 레벨에서 하면은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어디다 패스를 하는지도 잘 보이지 않고 이게 다 이게 내 시선에서만 쫙 보이니까 이 공이 대각선으로 날아가는 게 어디로 가는지 가늠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런 경기를 보시면은 그거는 대부분 최근에 승격이 돼서 그런 장비가 갖춰지지 카메라를 못한 위에 달질 못하니까 그런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앵글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 뭐 지난 시즌에 승격돼가지고 올라온 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팀은 경기장 주변에 막 기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막 진짜로 영인의 철수네 개똥이네 소똥이네 뒷문을 나가면은 경기장 저기 입구가 있고 막 그런 경기장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은 다 아이 레벨이야 카메라들이. 그래서 걔네들도 일부 리그에 올라가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부 리그에 승격을 했으니까 돈을 주거든요. 뭐 몇 밀리언 이렇게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 몇 밀리언 파운드를 받아서 얘네들이 쓰는 게 어디냐면은 경기장 정비하는데. 그래야 손님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야 자기네 중계권료도 챙길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더라고. 그래서 경기장을 똑같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경기인데도 이게 카메라가 답답한 경기가 있고 카메라 웍이나 이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기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일부 리그에 있었던 경기들. 이미 다 개비가 되어 있는. 일부 리그에서 오랜 시간 경기를 뛰었던 팀들의 경기를 보면 그 홈 경기를 보면 그 앵글이나 카메라 웍이 완전히 다르죠 또. 그래서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또 조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조명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축구장 둘 다 야간 경기였거든요. 경기장을 시작을 하는데 이 조명으로 사람들 이 하이퍼 만드는데 완전히 나이트클럽이야. 진짜로. 그렇게 조명이 화려할 거라고는 생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막 실내 경기장에서 왜 NBA 같은 거 할 때 불 다 꺼놓고 막 핀포인트 딱 줘가지고 선수 들어올 때마다 막 경기장 아나운서가 막 소개해주고 뭐 하면은 막 그냥 와 하고 막 그거는 그게 하는 거 짱이죠. 있잖아. 왜 그 권투 할 때 홍커너 맞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UFC.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날 경기에 이제 라인업이 보통 뭐 20몇 명이 있으면 그 경기 11명이 뛰면은 선발 라인업이 언제가 딱 이제 1시간 전에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 1시간 전에 딱 정해주고 경기 시작 전에 뭐 이것저것 장내 아나운서가 이것저것 뭐 씨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을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나오기 전에 이제 전광판에 해가지고 조명해가지고 딱 하는데 진짜로 실내 경기장에서 보듯이 이게 되게 클리어하게 들리고 그 조명으로 막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는데 야, 나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프리미어 리그 경기는 되게 놀랐어. 예전에 그 자동차 광고 컨셉이 그 유로 2000 그거여가지고 그때 축구 선수를 섭외해서 촬영했는데 뒤에 이제 스테디움을 합성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렴풋하게 아는 그 스테디움을 심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자세한 디테일은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그래도 또 스테디움과 관련된 뭔가는 근데 어차피 하기는 저희는 했네요. 뭐 이렇게 선수들이 메인이고 뒤에 배경으로 깔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분위기가 진짜 그래서 막 펌프질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약간 그 프리미엄 리그 같은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약간 그치, 그런 유로파면은 그런 분위기를 줘야지. 그런 디테일들이 막 스쳐 그런 디테일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살면서 내가 과연 경험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근데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그 경험을 하니까 되게 특별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건축가로서 딱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축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경기장이 건축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북쪽과 남쪽을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그런 어쿠스틱을 신경을 쓰고 뭐 그런 것들은 되게 테크니컬한 문제인 그렇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베이징 올림픽 때 허저그 드머른 했던 뭐 베이징 뭐 버드 네스트 뭐 그런 경기장도 있었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허저그 드머른 그 양반이 레알 마드리드 스테디움 하고 있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긴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인가 김민재 뛰고 있는 그 경기장인가 알리안츠 그 뮌헨 건가 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건축의 어떤 디테일이나 매스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한테 확 와닿는 그런 뭐 건축적으로 되게 우와 막 하는 그런 경기장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기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경험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지. 내가 들어가서 어떤 시퀀스로 경기장의 스탠드까지 가는지가 내가 사는 티켓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머리 뽀개졌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거였지. 사실 뭐 그렇게 그다지 경기장 죽인다. 이거 진짜 설계 진짜 끝내준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거 되게 복잡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소피스티케이티드한 건축적인 디테일이라든지 이게 정말 와 맞는다 라고 하는 거는 스테디움에서는 사실은 크게 찾긴 힘들어요. 힘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큰 공간을 덩어리니까 해야 되니까 일단 덩어리를 다 하고 유명 건축가가 누가 했다 이러면 대부분은 그 안에 그 아까 얘기하신 동선 풀고 구조 네. 풀고 하는 회사 따로 하고 거의 스킨만 건드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겉의 모양 네, 이렇게 그것만 약간 이미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식이어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의 다른 건축물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재미는 보다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처리하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지은 경기장이잖아요. 최근에 지은 경기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첼시 경기장이랑 확실히 그 첼시 경기장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공구리에다가 다 뭐 화장실도 약간 그 고등학교 라커룸 코너에 있는 화장실일 것 같은 그런 화장실이고 그런데 이 축구 경기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전반전, 후반전 딱 해프타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해프타임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야 돼요. 한꺼번에 그 10분 안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화장실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우리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어서 그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되게 좋았어요. 6만 생각보다. 명이 10분 안에 싸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첼시 경기장이 볼품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경기장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약간 좀 옛날 느낌이 옛날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근데 그런 거에는 야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돈을 썼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 토트넘은 약간 미래를 본다면 얘는 과거네.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이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뮤지엄이라고 해놓고서는 하는 게 자랑하고 디스플레이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첼시 홈구장은 또 그런 맛이 있군요. 얘네 뮤지엄 갔을 때 보는 그 수없이 반짝거리고 있는 저 실버 컵들. 그거는 진짜 부럽더라고. 첼시는 한국 사람 없어요? 없죠 지금. 예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죠. 오늘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축구가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거. 왠지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가서 이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의 축구는 이 종합 경기장에서의 축구와는 정말 달라요. 정말로. 그 전에 계속 막 우리 손 얘기할 때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얘기 들으니까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싼 티켓 가고 딱 가면은 아니 나는 비싼 티켓으로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그 관중석 안에에서 좀 앞에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음. 커튼 치고 일단 못 마신다니까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경기장은 되잖아요. 미국은 되지.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장들은 맥주가 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와인들 너무 싸다고? 비싸요. 맥주 안 싸요. 미국 경기장도. 못 갖고 들어가요?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방 검사 다 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리퀴드는 무조건 다 버려야 돼. 아까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이미지 중에 동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컵에 노란 국물을 들고 마시던데. 맥주 같은 거?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맥주를 비롯한 다른 알코올들은 반입이 안 돼요, 관객 속으로. 뭐 꿈이 하나 있다면은 그 이제 토트넘 경기장은 가서 봤으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미넨 경기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바이에른 미넨. 그 저기 있는 김민재 선수의 홈구장. 거기가 그 경기장이 좀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독일 경기장들이 멋있어. 맞아. 그래. 그리고 미넨 도시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거기는 미넨도 이제 축구의 역사가 오래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지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다른 것들이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경기장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경기장. 민둥민둥해요. 그냥 뭐 거기 안에 막 가려면은 막 엄청 가야 되고 막 주차장도 있고 막 파크를 지나가야 되고 막 그런 이런 경기장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스테디움 나라마다 하는 또 다 느낌이 다르구나. 네, 그런 거는 정말 독일에서는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런 경험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이외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장은 일단 도시 안에 다 있는 경기장들이니까 그러니까 런던뿐만 아니고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거기도 이제 맨체스터는 아주 그냥 전통적인 공업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블루 칼라들이 보던 경기였었고 그 경기장 또한 그런 역사 안에서 있었던 경기장의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면은 이제 또 다른 느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 도케 씨와 이제 스페인을 간다고 하면은 이제 스페인 리그 뭐죠? 라리가? 네, 라리가 그래도 정도는 가라. 네. 근데 라리가 정도는 그래도 제가 같이 가서 봐줄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라리가는 이제 싫어? 우리 강인 리가 없어서 아, 이제 라리가에 있다가 지금 리그 안으로 프랑스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네. 프랑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아프지 마음 난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축구 전용 경기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을 치르면서 반강제적으로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전국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K리그가 잘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실 그 유럽에 있는 축구장들보다 간격이 조금 더 넓어요. 한국에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 물론 종합경기장, 잠실 종합경기장처럼 트랙이 없잖아요. 한 그거는. 몇십 미터 떨어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유럽의 축구 경기장은 정말 가깝거든. 그 한국에 있는 건 어디서 지은 거예요? 한국은 설계. 몇 명 안 되는데 네, 그쵸, 원래 잠실 종합주 경기장을 김수근 선생님이 그 무슨 그죠? 백자 모양 어쩌고 근데 그거에 담당 실무하셨던 분이 이춘수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이후에 우리 상암 경기장들이랑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대형 사무실들 히림 뭐 사무 이런 애들이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 프로 스포츠가 야구 빼면은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야구 경기장은 우리나라도 좀 짓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설계도 그렇고. 근데 축구나 이런 거는 사실 유럽 경기장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지? 설계 사무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걸로는 알아요. 못 먹고 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파퓰러스나 이런 애들 하이어하는 게 그냥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아레나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왜 마마라고 엠넷에서 해마다 그거 홍콩 가서 하는 거예요? 홍콩 그래서? 가서 하잖아요. 할 데가 없잖아. 할 데가 없어요. 그 인원을 채울 경기장이든 뭐 그게 없어서 CJ에서 아레나를 자기네가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조 단위의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CJ도 자기네만으로 힘만으로 할 수가 없고 부지 선정서부터 이거 어디 강원도 산골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을 끼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 자체 그 안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아까 얘기하셨던 유명한 경기장들 다녀갖고 이제 그러니까
건축 공부가 아니라 수익 배분에 대한 스터디하고 뭐 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저희가 되잖아요. 제일 큰 게 그 정도 경기장이 되면 트랜스포테이션이 문제인 거야. 그치, 제일 큰 문제지. 네, 그리고 아레나급이 되면은 공항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쵸. 이게 뭐 지하철 문제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못하고 아니 있고. 홍콩은 어쨌든 그런 게 또 있대. 뭐 이렇게 집도 또- 좁은데. 그러게요, 말이에요. 집 좁은 대신에 어. 그건 어, 그 경기장에 보면 미국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팀의 경기장보다는 뭐 스테이플 스테디움 뭐 이런 식으로 그 네이밍 라이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 타겟 스튜디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펀드를 대거나 그쵸. 뭐 아니면 체이스 거기에 뭐 이런 거. 돈을 내 가지고 그 네이밍 라이트를 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테디움을 공사하는데 큰 뭐 시드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 토트넘 하스퍼 스테디움은 아직까지 네이밍 라이트를 갖고 있는 스폰서가 없어요. 그냥 토트넘 하스퍼 스테디움이고 얘네 공식 스폰서는 AIA 그 싱가포르 인슈런스 컴퍼니 있잖아요. 네네. 걔네가 아직까지는 공식 스폰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스테디움 네이밍 라이트까지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이밍은 그냥 토트넘 하스퍼 스테디움으로 불리고 있고 뭐 종종 보면은 아까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알리안츠 그죠. 걔네가 네이밍 라이트를 갖고 있고 뭐 다른 뭐 바르셀로나나 뭐 레알 마드리드나 얘네들도 그 네이밍 라이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토트넘 하스퍼는 그냥 토트넘 하스퍼 스테디움으로 그래도 불리고 있어요. 파이낸셜리 그래도 꽤 튼튼한가 봐요. 그죠? 그럼, 야, 이 랩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 경기장을 가서 사우스 스탠드에 올라가서 같이 네. 우통 벗고 그럴 수 있는 나도 날이 우통 벗자고? 아니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뮌헨이나 파리 상제르맹 얘네 홈 경기장을 가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또 경기 안 해요? 매트 뭐 이런 데서? 매츠는 이제 월드컵 때 하겠죠. 미국 월드컵 때 거기서 하겠죠. 거기서 하는 거는 정해졌어요. 근데 어느 나라 팀이 여기 와서 경기할지는 안 한국 오면 정해졌어요. 진짜 한국 오면 난리 대박이겠다. 근데 아마 티켓이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러겠네. 네.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그 모래 보면 실내 스키장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날 NFL 경기 있었나 봐요. 그 주차장에서 걔네들 트럭 놓고 트럭에다가 술 넣고 숯 걸고 그 테일게이트. 바베큐 하잖아요. 네. 텔게이팅. 딱 갔는데 그냥 무슨 불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뭐야 어디 불 났나? 미국 애들 거기 숯 걸고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맛있겠다. 맥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야, 고기가 땡기. 미국의 명절이구나. 이러고 고기가 왜냐면 1년에 8번밖에 경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큰 이벤트거든. NFL은. 야, 그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번 또 기억해 주시길 그 공식 첫 경기에서 첫 골을 손흥민이 넣었던 거. 네, 네.